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동물병원 그룹 벳어너스의 회원병원이자 24시 더케어 동물의료센터의 원장 김예원입니다. 벌써 2년이나 됐네요. 저희가 2년 전에 토끼 스터디를 통해서 심장병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미리 먼저 죄송하고요. 이번 컨텐츠는 그렇게 달아주신 댓글에 제가 답을 달아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심부전과 심장병 차이 알기에 대한 댓글인데요. C단계의 호흡곤란 같은 경우 어떤 수준이 호흡곤란일까요? 잘 때 분당 호흡수를 기준으로 말하는 걸까요? 일단은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이유, C단계에서 호흡곤란이 일어났다는 뜻은 이미 폐에 물이 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통 잘 때의 분당 호흡수를 30회 이상 넘어가면 폐에 물이 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확인하셨을 때는 분당 호흡수가 30회 이상 올라가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차고 있는 중간 이미 물이 조금씩 차고 있다도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호흡수가 올라갔다를 보지 마시고요. 과거의 호흡수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폐에 물이 차면 그 물이 빠지지 않는 이상 호흡수는 다시 떨어지진 않아요. 뭐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긴장을 했거나 아니면 좀 덥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호흡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흥분을 하거나 통증이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라가면 이런 호흡수의 증가는 다시 떨어집니다. 몸이 편안해지거나 통증이 사라지거나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안정되거나 하면 그런 호흡수는 떨어지는데 폐에 물이 찬 호흡수의 상승은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 호흡수가 무조건 오른다 보다도 조금씩 올라간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15회였는데 갑자기 조금씩 올라가요. 뭐 16회, 뭐 18회, 뭐 22회 조금씩 올라가면 30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어요. 그 이유는 이미 조금씩 물이 스물스물 차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건삭 파열이든 또는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폐에 물이 차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호흡이 막 빨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0회라는 기준, 호흡수가 빨라지면 물이 찬다, 물이 찰 수 있다 이런 거에 기준은 있지만 무조건 절대적이진 않고 기존보다 조금씩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올라만 간다, 30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중간에 한번 확인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폐수종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산책 중 급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와서 C단계입니다. 리모델링이 있고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까지 왔었어서 병원에서 재운 후 삽관하여 산소 주입 후 안정을 찾아 깨웠어요.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시고 흥분하면 숨이 빠르다가 잘 때는 나아져요. 이 경우 D단계는 아닌 거죠. 영상과 폐동맥 고혈압은 다른 게 맞을까요? 자, 폐수종은 아니다. 일단은 폐에 물이 찬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호흡곤란이 와서 C단계다. 이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심장 때문에 온 게 아니라면 사실 C단계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심장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B단계를 거쳐서 증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 증상이 생기는 게 C단계입니다. 이 증상이 우리가 많이 말하는 4가지 증상이죠. 호흡곤란, 기절, 기침, 운동불내성. 이 4가지 증상은 되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와요. 그 중에 호흡곤란이 심장에 의해서 생긴 거라면 C단계가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C단계라기보다는 폐고혈압에 의한 증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폐고혈압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폐수종에 의한 호흡곤란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폐동맥 고혈압에 의한 호흡곤란이라면 사실상 뭐 C단계, D단계의 개념의 그런 폐부종이 아니고 폐고혈압 관련된 약을 급여하시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맞을 거라고 보입니다. 리모델링은 없고 기타 임상 증상이 전혀 없지만 폐수종 이력이 있으면 C단계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폐수종의 정도의 차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말 경미하게 왔던지 아니면 산소방 처치가 필요할 정도였던지 그리고 피모벤단 오리지널 국산약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심장병이 악화돼서 폐수종이 생겼다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C단계입니다. 그 이유는 폐수종이라는 것이 결국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폐수종이 일어난 이유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심장에서 온 피를 받아서 앞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앞쪽으로 보내지 못하고 뒤로 피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뒤로 보내다 보니까 폐에 물이 찬 거죠. 즉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떨어진 것을 심부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바로
폐부종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조금 일어나던 많이 일어나던 그거는 C단계는 맞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예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조금 와서 금방 나아졌으면 앞으로 C단계라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생존 기간이 더 길 것이고, 너무 심각하게 와서 폐부종을 막 산소 치료하고 며칠 동안 물을 뺀 것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앞으로에 있는 생존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겠죠. 또 하나 질문을 주셨어요. 오리지널 피모벤단과 국산약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마다 생각은 다르실 수 있는데요. 그 오리지널 회사의 피모벤단의 특허가 아직 하나가 안 풀렸어요. 구연산 특허가 안 풀렸거든요. 그 말인 즉슨 구연산의 배합 비율을 다른 데서 똑같이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제네럴이라고 말하는 카피약과 오리지널의 차이는 아직까지는 좀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제네릭이라는 그 카피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허가를 받는데 사람 쪽이거든요. 오리지널과 75% 이상만 똑같으면 허가를 내줘요. 그 말인즉슨 100%는 아니란 뜻이에요. 저도 이걸 보고 나서는 웬만하면 저는 오리지널 약을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 B1 멍뭉이 우리 댕댕이들 초음파 검사를 3개월에서 6개월 중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병원마다 달라서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마다의 차이는 있습니다. 주치의께서 좀 불안하니까 3개월마다 볼게요, 뭐 6개월마다 볼게요 하시는 거는 사실상 뭐 선생님의 개인적인 소견이라 그걸 제가 뭐 맞다 틀리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뭐 가이드라인으로서 권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B1의 경우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를 권장해 드리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B1의 경우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재진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재진을 하다가 조금 악화되는 게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좀 땡겨요. 좀 짧게 보다가 괜찮으면 다시 늘리고, 그래서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治선생님께서 뭐 아이를 위해서 잘 조절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신방이 조금 커진 상태인데도 B1을 진단하기도 하나요? 일단 조금 커진 거면 리모델링이 된 경우긴 하잖아요. 저희 강아지가 B1인데 자신방이 조금 크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수의사 선생님마다 내리는 기준이 다른 걸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B1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심장 크기죠. 제일 큰 크기이기도 하고,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혈액 검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가 딱 선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범위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정상인 아이들은 LAAO라고 하는 그 심방의 크기가 1.2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요. 1.2부터 1.6까지를 B1으로 봐요. 그러면은 심방이 조금 커질 수 있죠. 좌심방이 뭐 1.34건, 1.4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B1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1.6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B2라고 보고요. 심실도 마찬가지예요. 심실의 기준을 뭐 LVI DDN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건 이제 체중별로 환산한 지표거든요. 이제 그런 지표들이 어느 정도 이상 1.7 뭐 이상 커진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럴 때 뭐 저희가 B2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하는 보통은 B1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에 가까운 B1이 있을 것이고 B2에 가까운 B1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지켜보는 기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심제 이뇨제 편에 달린 댓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아이 몸무게가 2.7kg에 맞춰 300ml가 넘지 않게 급여라고 하는데, 저희 강아지는 그냥 두니 500ml를 넘게 먹거든요. 그냥 먹는 대로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이 무게에 맞춰 음수량을 재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보는 아이가 아니라서 뭐 100%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고, 사실 수의사 선생님께서 알아서 사실 해주셨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만 쉬었을 때 나가는, 또는 숨만 쉬었을 때 필요한 수분의 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산하기 쉽게 했을 때 약 체중 곱하기 6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2.7kg면 대략 60을 곱하면 170, 뭐 180 정도가 되는데, 뭐 넉넉하게 200ml라고 하죠. 그 정도를 이제 마시는 게 기본적으로 0입니다. 제로예요. 그 이상은 마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 몸에서 호흡을 하고 그 호흡에 의해 수증기가 증발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체중 곱하기 60ml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심장병 또는 콩팥, 신부전, 뭐 폐부종,
여러 가지 질병의 상황에 따라서 음수량의 급여량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뭐 이뇨제를 먹는다, 아니면 콩팥이 안 좋는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수의 양은 많이 변동이 됩니다. 20%를 줄여서 대략 80%만 먹인다던가, 또는 뭐 곱하기 2배 해서 200%를 먹인다던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300ml를 넘지 않게 급여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500ml를 넘게 먹는다, 뭐 저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친구가 필요하니까 먹는 거거든요. 몸에서 그걸 받으니까 먹는 거고, 먹었을 때 뭐 호흡이 안 좋아진다거나 또는 뭐 설사를 한다거나 하는 큰 증상이 없다라면 저는 사실상 음수를 많이 마시는 거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소견일 뿐이고 주치의분과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제일 정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부전 환자의 식이 관리 편에 담긴 질문입니다. 신부전 C단계로 이뇨제를 먹으니 신장 수치도 점점 오르면서 살이 빠지는데 단백질이 아닌 어떤 음식으로 급여량을 늘려 살을 찌울 수 있을까요? 야, 참 어려운 과정인데요. 제가 아이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의 스타일이라면은 이뇨제를 조금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신장 수치를 좀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다른 뭐 피모벤단이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혈관 확장제라던가 뭐 그런 종류의 약을 조금 늘려보고 이뇨제를 줄여본다거나, 아니면 음수량을 더 늘려서, 또는 뭐 신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약이나 보조제 같은 걸 먹여보면서 그렇게 관리를 한번 해볼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이뇨 효과를 주는, 물을 빼줄 수 있는 약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 종류를 한번 주치의분과 상담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살이 빠지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심장이 안 좋아지고 나중에 신장도 안 좋아지는 순서로 가게 되면 식욕이랑 별개로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식욕이 떨어져서 더 많이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근데 잘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심장 아닌 신장, 뭐 췌장, 소화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를 하면서 식욕도 늘리고 살이 빠지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좋고요. 단백질이 아닌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단백질은 이제 신장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신장의 식이 관리는 지방 함량을 높이고 단백질을 낮추는 형태로 되거든요. 근데 심장병이 많이 안 좋아지면 소화기도 문제가 되고 췌장도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지방 또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 저단 저지로 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선택은 이제 탄수화물, 뭐 고구마라던가 다른 것, 또는 섬유질 같은 것들을 자주 많이 먹고 물이 많이 포함된 채소류 같은 것들을 계속 급여해주면서 영양분을 계속 보충해주고 살이 빠지지 않게 유지해주고 하는 방법이고요. 단백질을 만약에 급여하고 싶으시다면 음수량을 조금 더 많이 늘려서 단백질로 인한 신장의 손상을 물로써 조금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권해드릴 수 있는데요. 신장의 정도에 따라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치의분과 상의하셔서 계속 조금씩 지속적인 관리를 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식이 관리뿐만 아니라 뭐 이뇨제라던가 다른 약들, 그 다음에 음수량,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컨트롤 해보시길 권해드리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저의 의사랑은 좀 상관없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촬영한 건 아니라서요. 그래도 많은 보호자분께서 실제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보호자분께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만큼 저도 제가 진료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